안녕하세요.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헌법 가야죠. 매일 헌법 가야죠. 정인영과 함께하면 헌법이 든든합니다. 걱정이 조금 덜 돼요. 매일매일 뭐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는 뜨뜻미지근한 뒷목을 잡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하는 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한테 하루에 하루 살면서 좀 성적에 대한 또는 헌법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그럼 같이 가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점점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합니다.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25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살펴볼게요.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솔직히 기본적이다 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이거 헌법 30조죠. 이거 현행 헌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처음 들어왔죠. 헌법 30조. 자, 그러면서 같이 들어온 게 27조 5항에 이거죠. 형사 피해자죠. 여기는 재판 절차 진술권. 이거나 둘 다 현행헌법에 들어온 건 마찬가지죠. 이거나 현행헌법에 들어온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형사 피해자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맞지만, 이는 생명, 신체, 심지어는 재산상 범죄 피해도 피해자 범위가 넓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범죄 피해자 요것도 형사 범죄이긴 해도 생명, 신체만 돼요. 재산은 안 돼요. 재산상 범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물론 국적기, 국적선기 또는 국적선 내에서 발생한 건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래서 좀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제한적이에요. 이쪽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를 포함해서 넓게 인정하고, 똑같이 현행헌법에 들어온 건 맞지만 좀 다르다. 자, 개념상 좀 달라요. 그러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형성입법이 필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근데 여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기본권에서 직접 나온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야. 아직 판례나 그런 견해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 피해자 입장에 피해자의 개념이 조금 시험인데, 개념이, 자, 과실이나 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급히나 이런 것들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해자의 개념에 또 피해자, 여기서요, 이게 사실혼 관계도 포함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조금 청구에 관해서는 3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5년이었을 때도 합헌이었는데, 지금은 3년, 10년으로 청구권 행사 기간은 3년, 10년, 청구권 행사는 3년, 10년 내. 만약에 구조금이 결정됐을 때, 결정 시 2년 이내 소멸시효 기간을 두는 거 전부 다 합헌입니다. 이렇게 3년, 10년, 그다음에 2년 내. 이거는 제척기간이에요. 이건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날 있었던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행사 대상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금을 받아갈 때 이거 상속됩니다.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되고요. 근데 구조금을 받아갈 때 누가 우선순위냐 그랬더니 양부모, 그 다음에 제 친생부모. 만약에 양부모가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친생부모 가야죠. 만약에 양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생자 개념, 바로 친생부모가 가는 거죠. 직계 비속이 우선순위 가고, 부모 입장에서는 양부모가 우선한다는 거 조금 특이하지만, 왜냐면 양부모가 갈 수밖에 없죠. 범죄 피해자로 인해서 바로 지금 당장 이런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옛날에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럼 생계유지가 가능하면 그럼 국민으로서 보호를 안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요건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검찰청 내에 있는 구조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은 2년 내 받아가셔야만 소멸시효라는 거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판례나 이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 판례나 기존 판례만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1번 범죄피해보호법에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다. 이것도 포함한다. 직계 친족이에요.
직계친, 그 다음에 형제자매, 직계혈족, 이렇게 직계친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 범위, 해외에서 발생한 걸 제외하는 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아무래도 직계비속이 1순위지만 없으면 이제 존속으로 올라갈 경우, 그래서 부모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친생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양부모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친생부모로 넘어간다는 거. 4번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예전에 5년이었어요. 합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3년, 10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3년, 10년으로 법은 개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 판례고 옛날 기존에 있는 조문 문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범위가 아주 한정적이에요. 나와도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 정리 잘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정리하시면 든든할 거예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자, 오늘 보셨으니까 또 수요일 목요일 계속 하셔야죠. 계속 합시다. 정인영입니다.